일본 오사카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 전시를 저지하기 위해 폭발물을 보내는 등 위험한 협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15일에 소녀상이 전시된 표현에 부자유정 간사의 전시시설에 문제의 우편물이 도착했죠. 확인해본 결과 독가스의 일종인 살인이라고 쓰인 문서와 액체가 든 봉투였는데요. 일본에선 1995년 유사 종교단체인 옴진리교가 도쿄 지하철에 살인가스를 살포해 13명을 숨지게 한 바 있습니다. 문서에는 이번 평화의 소녀상 전시회인 표현의 부자유정 간사위에 항의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는데요. 이는 일본 극우 세력이 소녀상 전시를 방해할 목적으로 보낸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시시설에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직원들은 20분가량 대피했고 바로 경찰에 신고했죠. 반면 경찰은 봉투에 든 액체는 물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조사하고 있는데요. 이 시설엔 지난 13일에도 전시회를 개최하면 실력 저지에 나서겠다는 내용의 협박문이 보내지기도 했습니다. 일본에 갖은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독일 뮌헨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이 전시되죠. 한국과 일본, 독일 문화예술가 단체 아트파이브는 오는 21일부터 9월 15일까지 약 2달간 뮌헨 슈퍼센터코트와 플랫폼에서 예술과 민주주의를 주제로 한국과 일본 작가 기획전을 개최하는데요. 이번 기획전에는 김석영, 김은성 작가의 평화의 소녀상이 전시되며 전시관 근처를 지나다니는 행인 또한 24시간 소녀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측은 독일 내 소녀상 전시를 막기 위한 방해 공작을 지속해 왔는데요. 일본은 뮌헨시와 바이에른주,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 등 후원단체의 만남을 요청하면서 소녀상 전시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전했죠. 또 전시 실무진에겐 한일 관계에 관여하지 말라는 이메일이 수십 통 이상이 전달되기도 했습니다. 앞서 일본 측은 지난 4월 16일부터 8월 1일까지 독일 드레스덴 공공박물관에 처음 전시된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하기 위해 로비에 나서기도 했죠. 하지만 전시 주최 측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전시회를 진행한다는 강한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유재현 아트파이브 대표는 현재 정치의 주소지에 따라 표현의 자유도 갈린다며 이런 점은 독일과 일본의 차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레나 폰 게이소 큐레이터는 오히려 독일에서는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선 모범적으로 해야 한다는 압박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번 전시 중 토론을 열어서 평화의 소녀상이 상징하는 여성에 대한 전쟁 범죄에 대해 짚어볼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독일에서 진행되는 전시회는 일본의 협박을 뚫고 진행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큰 상황인데요. 일본은 이뿐만 아니라 전시를 막기 위해 16일 소녀상 전시가 예정된 오사카 전시장에 전시회를 개최하면 전시 시설 파괴, 인적 공격을 포함한 실력 저지에 나서겠다는 협박문을 보내기도 하였죠. 또한 나고야에서 소녀상을 선보이는 전시회를 열었으나 폭죽으로 추정되는 폭발물이 든 우편물이 협박문과 함께 배달되면서 전시가 중단되는 등 평화의 소녀상 전시를 막기 위해 불법까지 저지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우익들의 행동으로 짐작해보면 평화의 소녀상 전시 등을 통해 일본의 만행을 알리는 것이 이들에게 치명타로 작용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데요. 한편 도쿄올림픽에 참가한 한국 대표팀 선수들이 이순신의 의지를 이어가겠다고 밝히자 일본이 발끈하고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본 우익들이 도쿄올림픽 선수촌에 걸린 현수막을 문제 삼고 있죠. 도쿄올림픽 선수촌의 현수막 문구에 대해 일본 측은 반일 현수막이라며 불편한 감정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현수막이 정치적 메시지라면서 한국팀에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억지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대한체육회 관계자들은 도쿄올림픽 선수촌 한국팀 거주동에 신에게는 아직 5천만 국민들의 응원과 지지가 남아있사옵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태극기와 함께 걸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이를 정치적인 문제로 엮으려는 기류가 보이는데요. 이 현수막의 메시지는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선조에게 올린 장계에 제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고 저는 죽지 않았습니다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에 대해 일본 매체 도쿄스포츠는 반일 상징을 꺼내들고 일본과 당시의 조선 사이에 전쟁에 관련된 말을 선수촌에 건 행동은 큰 파문을 부를 것이라고 보도했는데요. 이 매체는 이순신 장군을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맞선 반일 영웅으로 부르며 한국에서 신격화된 존재라며 정치적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일본 네티즌들은 올림픽을 정치에 이용하는 것이라며 국제올림픽위원회 대외실행위원회는
한국 선수단에 대해 페널티를 줘야 한다는 등의 어이없는 주장도 펼치기도 하였죠. 이러한 일본의 발언에 한국 네티즌들은 도둑이 제발 저린다. 자신들이 떳떳하지 못하니 한국 대표팀의 문구 하나하나에 신경 쓰고 있는 것이다. 이순신 장군님 소환해서 일본 무찌르자 등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우길기의 사용을 승인하고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하는 등 올림픽 정신을 위반하고 도쿄올림픽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다음으로 한국이 일본 돈줄의 중심을 폭파시키고 있다는 소식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자동차 업체의 주무대였던 신흥국 시장에서 한국의 현대차와 기아가 선전하고 있죠. 올해 처음 인도 시장에서 월간 판매량 1위를 기록하는 쾌거를 이루었고 베트남에서도 판매 호조가 이어지고 있어 3년 연속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반면 당장 일본 산업계에서는 위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차 전환이 한 발 늦었다는 평가를 받는 일본 업체들이 앞으로 자동차 경쟁에서 더 밀릴 수 있다는 전망인데요. 자동차 수요가 빠르게 성장하는 인도 시장에서 현대기아차는 지난 5월 이례적인 판매 기록을 세웠죠. 5월 한 달 동안 약 36,500일대를 판매하여 인도 시장에서 1위를 지키던 일본계 마루티 스즈키를 처음으로 넘어섰습니다. 마루티 스즈키는 일본 스즈키가 인도 국영기업 마루티와 설립한 합작사로 1981년 들어선 이후 인도 시장에서 1위를 놓치지 않는 자동차 업체로 명성을 떨쳤는데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마루티 스즈키의 인도 시장 내 점유율은 60%를 유지했었죠. 현대차와 기아가 내놓은 크레타, 셀토스 등 SUV 모델이 큰 인기를 끌면서 점유율이 크게 변동했습니다. 지난 5월 현대차와 기아의 인도 시장 점유율은 35%로 마루티 스즈키의 32%를 넘어섰죠. 한국차는 동남아시아권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현재 베트남에는 현대기아차의 기세가 무섭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베트남 자동차공업협회 집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올해 5월까지 누적으로 약 24,420대를 판매해 토요타 판매량인 24,112대를 앞질렀는데요. 기아는 23,440대를 판매하여 현대기아차를 합산하면 약 47,860대로 토요타의 2배 수준입니다. 베트남 역시 그동안 토요타를 중심으로 일본 자동차 업체가 주도하는 시장이었는데요. 그런데 2011년 처음 현대차가 진출하면서 소형차 i10이나 엑센트 모델을 앞세워 시장 점유율을 높였고 지난해에는 처음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했죠. 이 때문에 그동안 자만하던 일본 업체들은 현대차 그룹의 입지가 커지자 일본 내부에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자동차 산업이 빠르게 재편되는 상황에서 진보적이지 않은 일본 업체에 대한 우려가 큰데요. 일본 언론 재팬인뎁스에 따르면 인도에서 마루티 스즈키의 점유율이 낮아지는 상황을 조명하면서 현대차 등 경쟁사와 비교해 SUV 부문이 약하고 인도 시장에서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일본 경제지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일본이 어느새 후진국이 돼버렸다는 자조적인 사설을 실으면서 전기차 산업에서 크게 뒤처진다고 비판했죠. 현대차는 올해 말 준공 예정인 인도네시아 공장에서 전기차 등 연간 15만 대를 생산할 계획으로 신흥국 시장에서 현대차의 점유율은 앞으로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세계 속 반응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